자,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실기론 첫 강의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잘 보이나요? 저 얼굴이랑 다행이다. 지금 뭐 찍는 날 오늘 부산에 호우 경보가 왔어요. 비가 엄청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깥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금 집에 어떻게 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점에는 날씨도 좋고 9월 하늘이 푸른 청고마비의 계절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가지 과목을 많이 하죠. 뭐 노인복지도 하고 푸개평도 하고 실천론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많이 합니다. 과목 얼추 보면 한 6, 7과목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학기에 3과목, 4과목, 한 6, 7과목 대학원 수업까지 합치면 한 9과목 각각 다른 과목 매 학기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 모든 과목 중에서 제가 단언컨대 실기론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 많은 과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 딱 한 개 꼽으라면 원픽 그러면 저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실기론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실기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이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 과에 다른 사회복지 계열 교수님 오시면 제가 하는 과목 중에 일부분은 그 교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과목 중에 몇 과목은 다른 교수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오실지 모르죠. 그 교수님이 뭐 3년 뒤 올지 5년 뒤 올지. 근데 오시더라도 제가 실기론은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실천론 실기론 원래 실천론하고 실기론은 같은 강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실천론은 나중에 뭐 다른 선생님 오면 이렇게 그 선생님이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실기론은 뭐 제가 될 때까지 가르치지 않을까. 제가 원체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과에서 실기론 이야기하면 좀 여러 가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기론 뭐 한다 대충 들었을 건데 근데 올해부터 앞으로 코로나가 예상컨대 2년에서 짧으면 4년까지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시간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어떻게 진행을 할까 참 저는 고민이에요. 보통 우리가 실기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상황극, 연극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요. 어떤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상황을 짜서 어떤 그런 상담 기법도 쓰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뭘 하는데 보통 그 연극을 할 때 작으면 4명, 많으면 7명 정도로 이렇게 연극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할 방법이 없고 조금 제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수업 이야기 과제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이 연극을 첫 번째는 정말 팀 과제로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고 4명 이내로 선생님 저희는 때려 죽여도 팀 과제 할게요. 그러면 제가 맡길게요. 제가 여기까지는 제 권한 안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4명은, 뭐 저희 3명은, 저희 2명은, 저희 4명 정도는 어떻게든 팀 과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다면 팀 과제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팀 과제를 안 한다면, 대부분 학생들이 팀 과제 안 하겠지만, 팀 과제를 안 한다면 1인극, 모노 드라마를 찍을 겁니다. 참고로 찍는 게 아니라, 영상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찍는 게 아니라, 발표하는 방식은 글쎄요 학생이 개별로 오든지 줌으로 통해서 직접 상영을 하는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라이브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론처럼 영상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할 거고 어쨌든 드라마 형태를 찍을 거예요. 드라마 형태를 할 겁니다. 그 방식을 좀 다르게 구현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마 만약에 뭐 모노 드라마가 되었든 조별 드라마가 되었든 저희는 드라마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상 찍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드라마를 하더라도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그날 하거나 아니면 학과에 오셔서 제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규정에 따라서 25인 이하로는 대면 강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과제나 이런 걸 할 때도 시험을 충분히 칠 수가 있고 아마 이번 학기 실기론이 몇 명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얼추 평균적으로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날 수업에서 저랑 여러분만 1대1로 해서 한 5분 정도 좀 할 것 같아요. 한 명당 잡으면 5분에서 7분 사이에 과제를 하니까 돌아가면서 자기가 했던 거를 모노드라마를 하고 집에 가시는 방향.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노드라마를 하든 팀별 과제를 드라마를 하든 팀별 과제를 하면 막 개인당 5분씩 잡아서 4명이니까 최대 20분짜리 드라마를 할 거고 혼자 하면 혼자 5분에서 7분 사이 드라마를 할 거고 보통 7분을 준다라도 4, 7, 28, 30분 내외겠죠. 팀 보통 5분, 7분 사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드라마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이게 수업 이렇게 하는데 과제를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제 대답은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전이나 잠깐만요. 코가 간질간질. 죄송합니다. 바깥에 비가 와가지고 좀 쌀쌀해. 코로나 전이나 후나 저희는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방식은 달라진다. 예전처럼 무조건 팀별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꼭 팀별 과제를 할 친구들은 하고 그것도 최대 4명 이하로 아니면 대부분 혼자 해도 된다. 2명 괜찮다. 3명도 괜찮다. 여러분 자유. 시간은 개인당 5분에서 7분 사이 2명이면 10분에서 14분 사이 4명이면 20분에서 28분이지? 47, 28이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노드라마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어떻게 하는지 할 거고 지금 생각은 글쎄요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해야 되냐 좀 고민이 많아요. 물론 이렇게 찍어서 어떤 기본적인 실기론 내용은 선생님이 PPT 같은 거는 정리하고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과제를 해야 되는 드라마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하루는 나와서 우리가 대면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제가 생각 중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실기론이에요. 실천 기술론. 자, 기술이에요, 기술. 테크닉이라고. 기술을 배우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수업에서 가장 어떠한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전에 원래 미국이나 유럽 가면 이 기술론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한국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확실히 제가 배웠던 미국에서는 기술론이 없고요. 우리가 실천론이랑 실천 기술론 나눠져 있죠. 원래 이거 한 과목이었어요. 실제로 미국에도 뭐 프랙티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많이.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천 그 기술 자체를 어디서 주로 배우냐면 실습에서 많이 배워요. 보통 미국은 실습을 몇 시간 하면 얼추 한 1000시간 정도 합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얼마예요 지금? 120에서 160시간 정도 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서양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7분의 1 정도 하나?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하는데
보통 여기서 1000시간 배우는 동안 이 기술을 많이 배워요. 실제적으로 프랙티스 현장에서 쓰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을 따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서양에서 안 배우는 기술론이라는 게 있냐라고 묻는 친구가 있다면 과목 운영 방식 자체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1000시간을 하면 흔히 말해서 뭐 자격증, 라이센스, 그러니까 2급, 2급이라 말 안 쓰지만 소셜워커 이렇게 수업 MSW를 딸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이제 시험을 보게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160시간 하고 우리가 자격증 2급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2급이라고 나오고 서양에서는 학부를 졸업하면 BSW, 석사를 졸업하면 MSW를 하는데 사실 BSW는 학위지 일종의 라이센스의 개념이 아닌데 서양에서 MSW는 라이센스의 개념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MSW라는 말이 Master of Social Work인데 MSW가 학위 동시에 라이센스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시간을 까먹었는데 그걸 통해서 시험 보고 하면 LSW 돼요. Licensed Social Worker가 돼요. 쌤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런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온 어떤 영화지? 간혹 이때 영화를 보면 부부 상담을 하면서 거기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막 상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세 종류가 되는데 하나는 심리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 치료사, 그리고 소셜워커, 이 세 명이 그렇게 돈을 벌어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라이센스 소셜워커라고 그래요. LSW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게임 많이 법니다.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웬만한 잘 나가는 LSW는 웬만한 대학교의 교수보다 월급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 기술론을 다시 이제 먼저 봐서 이 기술론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사실은 교과서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원래는 현장에 가서 1000시간에서 2000시간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 상황 안에서 배워야 되는 기술들인데 우리가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 학교에서 이런 기술을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 현장에서는 실제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배우잖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매뉴얼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매뉴얼을 실제 클라이언트랑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배우죠.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심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멘탈 기어를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 실천 기술론을 책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 실천 기술의 내용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기술을 익히는 것, 몸에 체화시키는 것은 체화를 어떻게 책으로 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술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뭐 용접이라든지 우리 흔히 말하는 기술, 자동차 면허증도 안 하는데 아니 자동차 책 보고 운전할 수가 있냐고요. 책을 아무리 잘 배워도 자동차를 어떻게 해?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실천론이라든지 다른 과목하고 선생님 왜 이 과목은 왜 이렇게까지 가르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기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술 가르치는데 어떻게 책으로 할 수 있냐고. 내 입장은 이게 대충 한 10% 되겠지. 나머지 90%는 다 얘예요. 몸으로 채워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시간, 600시간을 현장 가서 배워야 된다고요. 그건 또 싫잖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제가 장담컨대 기술을 이렇게 책으로 배우거나 가르치는 수업은 그냥 껍데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운전을 책으로 배우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지. 연애를 책으로 봤다고. 연애를 글로 봤다고. 그런 말 하지. 연애를 글로 보면 연애가 되니? 안 되잖아. 몸으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여보고 요리 책으로 돼? 한번 내가 직접 해봐야지. 하다 못해. 라면도 스마트폰 보고는 못해. 한번 끓여봐야지. 내가 물 조절도 한번 해보고 하지. 그런 것처럼 기술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식을
어떤 뭐라고 할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 그냥 철학 얘기 빼고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식,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는 학문적 지식이 있고 몸으로 배우는 지식들이 있어요. 수영 같은 거. 그쵸? 수영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일련의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조금 더 하자면 이런 것이 뭘로 들어간다? 암묵지로 들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묵지란 말 들어봤나? 명시지, 암묵지 이런 말 영어로 테드 날러지, 익스플리짓 날러지, 명시지라고 말을 쓰는데 이 암묵지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노하우 같은 거 있지? 여러분도 막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내 나름의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 남들한테는 이렇게 막 전달을 하기 좀 힘들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암묵지라고 부르는데 이 암묵지는 주로 이제 기술과 연동돼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유의 지식을 배우고 이러한 유의 지식을 많이 안 배웁니다. 이게 한 10%고 이게 한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이라든지 어떤 자료 같은 걸 많이 안 줍니다. 저 봤을 때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대충 보고 이런 건가 보다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말로, 손으로, 동작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내가 어떤 소리를 낸다고 쳤을 때 봐. 어떤 저 대상이 있어. 클라이언트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목소리 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 앞에 썼을 때, 클라이언트 앞에 썼을 때, 아니면 다른 워크 앞에 썼을 때 내가 어떤 목소리 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몰라요. 소리도 내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 소리 형태에 따라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달라져요. 우리가 소리의 형태 자체에서도 성조라는 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전달하는 음색, 성조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타인에게서 어떠한 목소리, 톤, 몸 동작 이런 걸 함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글로 배우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 배우는 영역을 넘어서서 채워야 되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다. 다시 말하지만 난 이 칠판이 너무 힘들어. 좀 빨리 지워주는 전자책판을 샀으면 좋겠어요. 비싸더라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졸업한 후에 저한테 이렇게 선생님 연구를 위해서 제가 기부해드립니다. 그때는 언제나 받아요. 여러분 지금 하면 안 돼. 지금은 김영란법에 걸리고 여러분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기증하는 거 정확하게 학교에 제 이름으로 기증해 주시면 딱 학교 와요. 항상 받을게요. 그런 거는. 그리고 꼭 성공한 뒤에 돈 많이 벌어서 선생님 돈 많이 못 버니까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언제나 땡큐. 자, 실기로는 다시 말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기술을 배우는 것, 뭐 상담 연습도 해보든가, 뭐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명 클라이언트하고 한 명 워크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롤플레이 형식의 방법, 역할별 형식의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게 수사람 쭉 세워놓고 한 5명 쭉 세워놓고 한 명씩 어떤 돌아가면서 이렇게 롤을 뭐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뭐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과목마다 조금 다르고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쓰는 방법은 드라마라는 방법이에요. 극을 씁니다. 극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극이 대체 뭐야? 플레이예요. 플레이. 연극. 플레이입니다. 플레이인데 제가 극을 왜 쓰냐라는 제가 극을 왜 좋아하냐, 이거 왜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을 좀 되돌려서 어디까지 되돌리냐? 인행사를 배울 때 되돌려요. 인행사 배울 때 첫 강이 뭐 나오지? 우리 쌤이랑 첫 강 뭐 했지? 무슨 이론? 뭐지? 이런 거 맞아, 너희들. 정신역동, 사이코다이나믹스, 티오리, 정신역동 이론 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사람이 누구지?
유흥이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쯤 되면 좀 슬슬 이해가 좀 올 거예요. 유흥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기억나죠? 페르소나라는 이야기. 가면 이야기를 해요. 가면은 어디서 쓸까? 보통 우리가 가면을 어디 쓸까? 극에서 씁니다. 극에서. 우리가 가면 쓸 때는 주로 극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걸 이렇게 이때 한번 보자. 이때 보자. 극이라는 것은 내가 A라는 내가 있는데 사실 아무도 이게 A라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A라고 적었지 사실은 A라고 적으면 헷갈리나? 그럼 이렇게 적어볼게. 이거 뭐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뭐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A 할 수 있고 플러스 B 할 수 있고 플러스 C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A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 뭐 있는지 모르지만 A라고 행동을 하고요. 내가 뭐 있는지 모르지만 B라고 행동합니다. 내가 여기 뭐 있는지 모르지만 C라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치? C라고 행동한다고. 자, A를 만약에 사자라고 하고 B를 토끼라고 하고 C를 코끼리라고 합시다. 코끼리라고 합시다. 자, 사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요? 엉 하고 막 되게 좀 있어 보이고 막 젠치하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사자처럼 말해봐 그러면 이렇게 막 하겠지.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엉 하고 하지. 토끼처럼 행동해봐 그러면 애가 막 이렇게 막 토끼 하고 막 뛸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토끼도 짖나? 토끼 어떻게 토끼 뭐 이러나? 토끼 어떻게 짖지? 나 토끼 짖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찍찍거리나? 짖잖아 그거. 어쨌든 뭐 토끼도 운다 치고. 근데 만약에 얘가 사자처럼 행동하는 애가 사실 토끼였어. 사실 토끼였다고. 토끼가 사자처럼 행동을 했다고 치자. 가면을 이거 다 물음표 열어보니까 토끼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자처럼 행동하는 애가 다시 토끼라니까 다시 토끼처럼 행동하겠지. 그러면 이 토끼처럼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사자를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끼처럼 행동하는 애가 가면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사자였어. 그러면 사자로 돌아오고 나서도 토끼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극이 주는 매력이에요. 즉 내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 가면을 벗고 진짜 내가 원래 A라는 가면을 벗고 처음에 쓰고 있던 가면을 다시 발견한다면 그때 내 가면 나도 이해하지만 내가 뒤집어 썼던 가면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극 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극 위에서만. 이게 극 이론 중에 하나의 개념인데 좀 여러분 다 몰라도 돼 이런 것까지. 어쨌든 극을 통해서 내가 A의 역할과 B의 역할을 통해서 A, B를 함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이 주는 매력이죠. 그게 가면이 주는 매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겪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봐.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그냥 막 별 문제 없는데 내가 빈곤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노인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요? 난 늙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노인의 입장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냐고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노인의 입장이 되어서 여기 다리에 이렇게 뭐 묶어도 보고 여기 팔에도 이렇게 묶어도 보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한번 5분, 10분, 1시간 동안 못 걷는다고 생각해봐. 비로소 내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틈이 생긴다고. 이게 실기론에서 극을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이 되든 사회복지사가 되든 뭐 다른 직종이 가든
어쩌면 클라이언트를 못 만날 수도 있거나 클라이언트를 앞에 있어도 클라이언트 입장을 대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양에서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역지사지가 사실 잘 안 돼요. 왜 역지사지가 왜 어렵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어려워요. 내가 저 입장이 안 된다고. 그러나 내가 이 극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최초로 다른 가면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사자 가면도 써보고 토끼 가면도 써보고 뭐 코끼리 가면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 원래 딴 건데, 나 원래 뿅아리인데 써봄으로써 내가 최초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입장이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길 바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클라이언트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을 하고 나서 저 워커가 있으면 저 사람이 있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까를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다시 내가 역할을 바꿨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역지사지의 원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바란다 이런 넘어서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줘 이 말 해줬으면 좋겠다를 내가 해주는 것이 이 역할극, 롤티오리, 롤플레이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느껴보라고. 이게 아까 말했던 체화되는 것. 그게 체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식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냐?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겠냐? 무엇을 말해줬으면 좋겠냐? 육하 원칙에 따라 하는 그것들을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때려주기도 책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오롯이 내가 이런 것을 해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관계의 매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철저할 정도로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너와 나의 관계예요. 첫 번째 키예요. 이 수업이 흐르는 첫 번째 키는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 그러니까 첫 번째 키는 이거지. 체화. 내가 책이 아닌 몸으로 체화한다. 두 번째, 관계에 집중한다. 나 관계에 집중한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인행사 그리고 실천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배웠지만 사실상 이 실기론에서 초점을 두는 이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이론을 생각하셔도 되지만 가장 핵심 이론은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현상학적으로 접근. 이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PPT로 만들어서 현상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그리고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 현상학 기억나나 여러분들? 현상학? 잠시만요. 너 좀 나갔다 와라. 야 지금 찍고 있는 애가 지금 재채기 나와서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해요. 현상학이 뭐지?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다른 곳이 아닌 여기. 왜? 극이라는 걸 하잖아. 극이라는 게 뭘까? 극은요. 우리가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극으로 꾸밀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마블 같은 것도 사실 하나의 극이죠. 과거의 이야기도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전통 판소리 춘향전부터 시작해서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도 지금 와서 하는 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은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장소에서 보여주는 게 극이에요. 그러니까 극이라는 것은 지극히 지금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야 여기가 아닌 여기 지금 여기를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상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극을 짠다라는 말은 철저할 정도로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저곳이 아닌 이곳에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뭐 지금 현실만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클라이언트가 지금은 18살인데 5살 때, 10살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그걸 통해서 재현해 본다는 거예요. 5살 때, 10살 때 부모랑 싸워서 관계가 안 좋거나 7살 때 언니 오빠랑 싸워서 안 좋았던 그 이야기를 다시 그걸로 재현함으로써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 그때 틀어졌던 관계들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지금 여기라는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드라마 기술 배우부터 조금 더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가지 포인트를 쌤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체화하는 것. 몸으로 체화하는 것. 기술을 몸으로 체화하는 것. 두 번째 뭐였지? 갑자기 내 기억이 안 나. 두 번째 뭐였어? 관계. 두 번째,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지금 여기. 과거나 미래의 일을 지금 갖고 와서 지금 여기서 풀어감으로써 나와 클라이언트의 어떤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이게 이 수업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체화하고자 하는 방법 논의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선생님들마다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상담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형태의 역할을 맡고 다른 형태, 랜덤 역할을 해서 갑자기 나는 여기서 A 했다가 자리 하나 바꿔서 B 했다가 또 바꾸면 C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있었더라? 뭐 놀이 도구 같은 걸 갖고 도구 형태로 갖고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좀 선생님마다 조금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배우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그쪽이 좀 가깝습니다. 저도 이거 배워봤을 때 되게 재밌게 했었고요. 물론 이게 소시오 드라마, 특히 사이코 드라마처럼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되게 깊숙하게 하진 않아요. 선생님도 그 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전문가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쪽을 하시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시면 전문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그 방면을 학문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프랙티스 영역으로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연구랑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초입 단계를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기본 과정,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 방법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죠? 그 정도 벌써 됐나요? 그래서 요 수업은 아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수업보다는 좀 되게 다를 거예요. 아마 교과서 내용을 거의 잘 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연극이라든지 뭐 이러한 방법들, 아니면 내가 체화시키는 도구들 같은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막 연극에 소리 나려면 뭐 이런 것도 막 써요. 이런 도구 같은 거 사용이 돼요. 실제 연극할 때 이런 도구 사용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도 다 도구가 괜찮으니까 되게 여러분의 창의성을, 굉장히 많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과목이라서, 선생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다 가능합니다. 제 기억에 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잠시만 이렇게 봐요. 어떤 친구들은 막 한다고 막 이렇게 불도 막 조명도 막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연극할 때 조명 효과 한다고 학교 건물 이용해서 막 조명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스티로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만들어 온 친구도 있었고, 별의별 도구를 다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약간 조명 바꾸고 이런 거는 극 바꾼다고, A 무대와 B 무대 바꾼다고 조명 이용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노래 부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2019년인가 노래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기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동원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게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폭력성이 있다, 사람을 절대 때리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없는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용납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학기에 한번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얼추 제가 OT는 끝난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